자, 우선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날짜들이 보이시죠? 날짜들은 한 학원에 특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남 러셀 대비고요. 그리고 다른 기본적으로 형광생 친구들도 이 커리를 기본적으로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선은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해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해석을 나중에 덜 하고 논리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해석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여러분 이미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영어의 반절은 좀 해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안 하기 위한, 해석을 좀 덜 하기 위한 충분한 해석을 좀 접해 보려고 하는 시간,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법칙,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해석 법칙에 그대로 적용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문을 한번 가장 고난이도 구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몸을 좀 달궈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뭐 대표 수업이죠. 논리성 수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12가지 주제문제 찾기 강조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독해의 기본으로서 기본적으로 수능의 영어 영역에서는요. 주제 문장을 찾고 그리고 주제 문장에 준한 문장을 찾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무조건 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드릴 작업을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그것에 따른 매주마다 나가는 과제집으로 탄탄히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수능 주제 그리고 어휘 그리고 요약 집중 학습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파트와 요 파트의 정점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고요. 제가 제시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항상 오답률이 높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로 좀 구성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겨울을 탄탄하게 그리고 논리성 그리고 주제 찾기를 알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확실히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역시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빈칸 추론 학습을 좀 진행할까 하는데요. 사실은 요 4가지 영역이 같은 범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순서 삽입 그리고 어법 문제 그리고 일치 문제 그리고 안내문 문제 등을 제외하면 수능 지문은 기본적으로는 주제 문장을 찾는 반복의 향연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 수능 영어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범주에 있는 학습들은 다 그 반복의 향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은 기본적으로 순서 삽입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독해 대부분인 반복의 향연을 잡아내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이번 겨울을 확실하게 정확히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4가지 범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셀에서 형광 수업을 진행하는 파트가 2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주 1회 수업을 진행하는 파트가 있고요. 주 2회 수업을 진행하는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 1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 컨텐츠가요. 반드시 수업에 있어서 멍을 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알고 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은 우선 오늘의 단어, 이 10개는 반드시 알고 간다. 이 10개는 기본적으로 오늘 그날 학습할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학습할 독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죠. 예,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꼭꼭 알아두자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주 2회에서는 그렇죠. 예, 5개로 좀 줄여지겠죠. 예, 주 이틀 수업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업 전과 수업 후에 단어 시험을 매번 보고 단어 지필 테스트 그리고 선생님만 하는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단어 지필 테스트와 구두 테스트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따로 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단어에 따른 구문 학습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구문이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이 문장들이 어떻게 독해에서 쓰이고 어떻게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구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구문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구문들이 어떻게 독해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천천히 독해 지문까지도 독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해석적으로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문법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법을 따로 배우면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서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독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문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꺼번에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법을 한 6개 정도에서 5개 정도로 구별을 해서 오늘 이 문법만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오늘의 이 구문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오늘의 단어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요. 등급이 조금 아직 안 나오는 친구들까지 고루고루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법까지 해서 적용되는 오늘의 독해까지도 살펴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따로가 아니라요. 됐습니까? 이 단어가 구문에 적용이 되고요. 이 구문이 이 문법에도 적용이 되면서 문법학습 이후에 그렇죠. 모두 다 적용되는 독해까지도 살펴볼 건데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 독해 부분은 그렇죠. 고난이도 독해가 될 거고 오답률이 높은 독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수업 앞쪽과 뒤쪽에 단어 시험과 마이크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선생님 팀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2에는 조금 더 나눠지게 되겠죠.